예,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기술사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의 트러블 메이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설 현장의 트러블 메이커는 바로 이제 비입니다. 이제 왜 비냐면은 비가 오게 되면 우선은 어떤 일을 못해요. 작업을 할 수 없고 장비를 쓸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우선 할 수가 없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거는 이제 공정표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공사 현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발주처나 이런 데 승인을 받고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을 이제 어기게 되면은 아주 시공사에서 부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건설사들은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금융 리스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빨리 공사를 져서 이 분양을 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빨리 이제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체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발주처나 어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반드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오게 되면 공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무리하게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아주 좀 공기에 있어서 전체 공사 기간의 비를 봤을 때 정말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가 이제 저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어떤 기간을 두고 이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건축학계에서 이제 발견한 이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당 1mm가 오게 되면은 원래 24메가파스칼이라는 콘크리트를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1mm 때는 21.47, 그리고 2mm 때는 19, 그리고 4mm 때는 15.58. 뭐 이렇게 강도가 엄청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주 강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엔 건물의 이제 붕괴까지 이제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가 올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아예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슨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지만 이런 좀 비 올 때 타설을 좀 피할 수 있고 좀 적정한 날짜에 좀 콘크리트를 탈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재료의 좀 손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 사진은 이제 철근인데요. 철근 아주 중요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아주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재료가 콘크리트하고 철근인데 이 철근에 이제 녹이 쓰게 되는 거죠. 물이 닿으면 당연히 철 성분은 이제 녹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녹이 많이 쓴 것은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녹슨 철근을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내구성이 좋지가 않게 돼요. 이 철근이 이제 계속 이제 부식되면서 균열을 발생시키고 콘크리트의 단면을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는 보양을 철저히 해가지고 철근에 녹이 좀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가속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철에 녹이 쓸었다고 해서 다
다 뭐 반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 기준이. 그래서 이 허용 기준이 만족하면은 노기스로도 철근을 사용할 수 있고, 허용 기준 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현장에서 반출을 하고 새로운 철근을 이제 받고 이제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고죠.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이제 비가 올 때 철근을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기 누설로 인해서 작업자가 감전사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미끄럽죠. 아무래도 미끄러우니까 고소 작업하실 때 미끄러서 추락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고, 또 이게 이제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현장 내에 물이 차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양수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는 뭐 작업자나 건물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 자체가 좀 연약해져요. 비가 오면은. 그래서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땅을 굴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토압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어떤 하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때 이렇게 흙막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전에 큰 위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성토 구간에 천막 모양을 하고 흙막이 위쪽에다가 이런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현장 내에 좀 빈 땅에 집안에 좀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비가 올 때는 정말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제 영상이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잘못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통해서